일주일 넘게 이어진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국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78명의 인명피해가 났던 2011년 이후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피해 복구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제5호 태풍까지 북상한다고 합니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시민들은 그 집 근처에 배수구에 걸려있는 쓰레기라든지 나뭇가지 등을 빨리 치워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능하면 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나 관계 당국에서는 그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테이프나 이런 것들 조치를 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뜯겨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추가로 그 붕괴 위험이 있는 곳들을 잘 살펴서 안전 조치들을 꼼꼼히 해야겠습니다. 예. 이번 장마의 경우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도 다시 폭우가 쏟아지는 등 게릴라성 패턴을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특징을 감안했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처럼 아주 집중적으로 비가 올 때는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잠시 비가 그쳤다고 해서 강변 근처를 나가본다든지 근처 산책로에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고요. 또한 매스컴에 제보한다고 해서 또 근접 촬영을 하는 이런 시도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산사태 피해가 무려 1000건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매물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죠. 산사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동안 한 달여 동안 비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흙의 중량이 상당히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의 마찰력이 매우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토사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급경사 지역에 있는 그 거주민들이라든가 상가 인접해 있다고 하면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산사태가 좀 더 우려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산사태를 주의해야 할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그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2천여 곳 정도 되고요. 전국에 약 26,000여 곳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1년에 2번 이상 현지 점검도 하고 그 흙이나 그 나무 이런 것들도 식재하고 또 사방댐 작업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폭우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사실상 어느 곳 하나 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산사태 조짐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즉시 대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산 상부에 물이 많이 고여 있다면 이 물이 그 폭우로 인해서 일시에 쏟아지면서 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이미 발생한 지역도 다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산사태는 미리 대비를 하면 막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산사태 징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징후를 말씀드리면 경사면에서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솟구친다든가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라든가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있다든지 산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든지 땅이 흔들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산사태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안에 놓아둔 어떤 물건에 연연하다 보면 탈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그 경사진 곳에서 멀리 대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전북 지역에선 섬진강 제방 붕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의 제방이 붕괴될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빗물을 모았다가 배출할 수 있는 빗물 펌프장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바닥에 쌓여 있는 토사 등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빨리 퍼내서 담수량도 늘리고 물이 잘 흘러가도록 이런 방안도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예. 또 많은 곳에서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집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스 밸브를 일단 잠그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서 누전이라든가 이런 가스 폭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급속히 집안으로 물이 들어올 때는 일단 잘못하면 또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집 밖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이 또 빠진 뒤에도 제습기 등 가전제품 등 함부로 이런 것들 또 전원을 꽂으면 감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예.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가전제품이 또 고장날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AS를 통해서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침수된 경우도 많은데요. 여전히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데 운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서행을 해야 됩니다. 서행을 하지 않으면 차가 미끄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차 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차 바퀴 반 정도 또는 3분의 2 정도 물이 차 있는 도로가 있다면 지나가는 것보다 우회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침수가 되었을 때는 섣불리 시동을 걸면 오히려 또 감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차도 완전히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탈출을 할 때는 물 때문에 외부 압력이 높아서 문이 잘 안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내려서 탈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